네, 두 번째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스만 제국의 펜이 잘 나오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사회와 문화라고 해가지고 뭐 주로 사회라고 하지만 제도 이름만 잔뜩 나오다가 끝이 납니다. 이름이 특이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이름 특이한 거는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좋아합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첫 번째 대부씨름의 제도입니다. 대부씨름의 제도. 자, 대부씨름의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육제도, 영재교육제도, 오스만 제국의 영재교육제도입니다. 근데 영재교육제도라고는 하지만 뭐 보면은 노예처럼 데리고 와서 씁니다. 그냥 교육제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그 발칸반도 쪽에 사는요. 발칸반도 알죠? 동유럽 쪽에. 이 발칸반도 쪽, 여기 사는 애들을요. 징발을 합니다. 징발이란 말은 뭐고? 뽑는데 좀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칸반도에 있는, 크스가 아니고,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뽑아요. 징발합니다. 징발. 대략 요 징발은 40집당 1명.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법상동에 200집 있다 하면은 거기에는 5명이 뽑혀가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콘스탄티니에,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이 친구들이 개종을 하고요. 개종 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똑똑한 애들은 뭐가 돼? 관료가 되고, 그 다음 애들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애들은 뭐가 돼? 예니체리라고 술탄의 부대, 그러니까 이제 친위대죠. 친위대, 새로운 군대라는 뜻인데 여기가 이제 술탄의 친위대가 됩니다. 술탄을 지키는 군대. 이게 처음에는 1000명에서 시작했고요. 나중에 많을 때는 7만 명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거의 국왕의 노예라고 불리거든요. 국왕의 노예인데 나중에 아들이 갖는 권한이 막강해져요. 얘들은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도 못하게 돼 있었어. 노예가 무슨 결혼을 해? 결혼 못해. 하면서 결혼도 못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거는 풀립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요 예니체리 때문에 고생을 해요. 예. 야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나중에 야들이 술탄을 마음대로 바꾸고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안 좋을 때 보면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니체리 가운데 좀 똑똑한 애들, 좀 그나마 유능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카프클루 사파히라고 해가지고, 사파이라는 게 기병이거든요. 말 타는 애들. 얘들은 또 특별하게 술탄 친위대 가운데서 최정예 군대가 돼요. 근데 얘들 둘이 사이 안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칸반도 애들도 그거 하면 통제하면서 군사력도 키우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는 티마르 제도라고. 티마르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부로부터 땅을 받아요. 토지를 제공을 받습니다. 제공받고 나중에 전시에 기병을 제공합니다. 요게 크게 티마르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토지 단위예요. 토지 단위. 요거는 2만 아크체. 아크체는
돈의 넓이 다니기도 하고 돈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티마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뭐냐 하면은 지아메트. 제일 큰 게 하스. 이렇게 보거든요. 하스는 10만 아크체 이상. 그래가지고 이게 땅인데 티마르 같은 경우에는 3,000 아크체당 한 명. 한 명의 기병. 지아메트와 하스는 5,000 아크체당 한 명.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대략 요거도 군사력이 꽤 됐는데 나중에 이제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뭐 토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정복 활동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래 되니까 뭐 전쟁 소득도 없고 그리고 예니체리 애들이 땅을 갖다가 뺏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이것도 그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뭐 군사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밀레트 제도라고. 이 밀레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 공동체다. 종교 공동체다 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이슬람교가 아닌 애들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슬람 교도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엔 뭐 가톨릭이라든가 뭐 유대교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애들이 살거든. 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밀레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그리스 종교회. 그리스 정교 이게 좀 많죠. 그 다음에 뭐 유대교,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는 그리스 정교랑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땐 별 차이 없는데 이들 안에서는 뭔가 교리상 뭔가 차이가 있긴 있나 봐요. 나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스 종교 밀레트, 유대교 밀레트, 아르메니아 교회 밀레트, 물론 이슬람교 밀레트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종교가 더 다양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크리스트교 밀레트, 그러니까 가톨릭이죠. 가톨릭, 로마 가톨릭 밀레트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는 수십 개의 밀레트로 나누어지는데 요 밀레트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얘들을 이제 이 각각의 밀레트들을 자치를 인정을 해줘요. 야, 너 마음대로 해라. 대신 해야 될 게 있다. 뭐? 지지야네. 지지야 알죠? 세금입니다. 인두세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거 걷어서 내. 그리고 전쟁 나면은 국방의 의무 다해. 요거만 하면은 너 그 자체 내의 법으로 너 그 멋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얼마나 다양한데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찢어지니까 망하니까 여기에서 30개 나라가 나왔다니까. 30개 나라가 독립해서 나왔어요. 다들 뭐 종교, 민족, 갈등 엄청난 동네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묶어가지고 600년 이상 갔을까? 요런 제도들이죠. 그죠? 굉장히 리저너블합니다. 굉장히 관용적이고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한 19세기쯤 가면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야 종교 중심이라고 하지만 당장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이렇게 시간이 계속될수록 얘들이 이제 종교로 갈라진다기보다는 뭐야? 결국 나중에는 이후에는 민족, 언어 이런 구분이 더 강해지지. 이게 더 강해진단 말이야. 유럽에서 국민국가라는 형태, 프랑스 혁명이 1700년 되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민국가가 붐이 일면서 이제는 종교적인 어떤 접점을 찾기보다는 민족이다, 언어다, 같은 민족이다, 같은 언어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 요 밀레트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화입니다. 문화는 뭐 여기 원래 아들이 투르크족이고 요 투르크족, 투르크족. 그냥 자유롭게 적을게요. 투르크와 비잔티움, 옛날 동로마 제국, 얘들이 1000년 이상 갔으니까 문화가 찬란하겠지.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뭐 대표적인 유적 유물로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 모스크. 망했어요.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라고, 흔히 이거 블루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따 PPT로 볼게요. 블루 모스크. 그리고 이제 당시에 좀 뭐 붐이 일기도 합니다. 뭐 투르크리라고 해가지고 그 유럽에서 당시 불던 투르크 문화 붐 같은 거, 대표적인 게 뭐 지금도 남아 있는 거라면 집에 뭐 양탄자 같은 거 깔아 놓는 거. 그다음에 뭐 터키 음악,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터키가 아니고 투르크 음악.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의 편성에 뭐가 있었냐니까 군악대가 있었어요. 군악대. 그래가 군악대 아들이 막 두들기고 하는 게 되게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면 터키 행진곡이라는 이름으로 뭐 베토벤 버전도 있고 모차르트 버전도 있고, 얘들이 특히 심벌즈 이런 거 많이 쓰거든. 심벌즈. 그리고 클라리넷 같은 거. 요게 투르크 쪽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커피. 우리가 흔히 아는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게 원래 투르크 쪽에 먼저 있었어요. 원래 커피라는 거는 원래 에티오피아가 원산지거든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건너오는데, 예전에 이슬람을 거치면서 이슬람에서는 술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효시켜가지고 술에 섞어 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발효를 못 시키게 하려고 이 커피 열매를 발효를 시키가 그거를 술에 타 먹으면 맛있나 봐요.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를 발효를 못 시키게 하려고 그거를 커피를 볶기 시작한 거죠. 로스팅 한 거죠. 그러면서 먹어보니까 맛있게 되고, 그리고 투르크 오스만 제국 시대가 되면은 거기에 설탕 타먹는 커피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 유럽에 퍼지게 되고, 이탈리아,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커피 하우스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이 커피가 투르크에서 왔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튤립이라든가 터키 튤립. 터키 사람도 튤립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꽃이 피면은 고개를 숙이는 게 되게 겸손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튤립이라고 해서 그 튤립을 되게 많이 심었는데, 그때 그 튤립 정원사 있잖아요. 튤립 정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사용할 일이 사형수가 있으면은 그 사형하는 일도 정원사가 해요. 그 꽃 자르던 그런 솜씨로 모가지도 치나 뭐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제 사형수가 억울하다 하면은 이 정원사와 달리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대요. 대략 한 800m 정도 달리기를 한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지면은 죽고 이기면은 살려주고 그냥 추방해 버린답니다. 그런데 정원사들이 대대로 달리기를 겁나 잘한대요. 되게 좀 특이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뭐 이만 했으면은 됐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고 그 뒤에 티무르 제국이랑 뭐 사파이 왕조, 이거는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